혹시 이런 경험 있으신가요? 아침에는 소변이 깨끗한데 식사를 하고 난 뒤에만 거품이 생기는 경우입니다. 많은 분들이 이 상황을 크게 신경 쓰지 않습니다. 음식을 먹었으니 당연히 몸에 변화가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하시고 잠깐 나타났다 사라지는 현상이라고 여기며 넘기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통증이나 불편함이 없으면 더욱 대수롭지 않게 받아들이게 됩니다. 이 정도는 누구에게나 있을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하면서 굳이 이유를 찾지 않고 지나가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왜 하필 식사를 한 뒤에만 이런 변화가 반복되는 걸까요? 아침에는 아무렇지 않다가 특정한 시간에만 같은 현상이 나타난다면 그건 단순한 우연이라고 보기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우리 몸은 일정한 조건이 만들어질 때 비슷한 반응을 반복하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래서 특정한 상황에서만 나타나는 변화는 몸이 보내는 하나의 패턴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문제는 이러한 패턴을 우리가 인식하지 못하고 그냥 지나쳐버리는 경우가 많다는 점입니다. 처음에는 사소하게 느껴지지만 반복되면서도 계속 같은 방식으로 넘기게 되면 중요한 신호를 놓칠 수 있습니다. 물론 식사 이후에 나타나는 모든 거품이 문제를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그 현상이 반복되는지, 그리고 일정한 흐름을 가지고 나타나는지입니다. 이 차이를 이해하는 것만으로도 내 몸을 바라보는 기준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식사 이후에 나타나는 소변 거품이 어떤 의미를 가질 수 있는지, 그리고 우리가 왜 이 패턴을 놓치기 쉬운지 누구나 이해할 수 있도록 쉽게 설명드리겠습니다. 또한 불필요한 걱정보다는 내 몸의 변화를 정확하게 이해하고 필요할 때 점검할 수 있는 기준을 함께 알려드릴 예정입니다. 끝까지 시청하시면 지금까지 그냥 지나쳤던 작은 변화들이 어떤 의미를 가질 수 있는지 스스로 판단해 보실 수 있고 앞으로 무엇을 기준으로 살펴보면 좋을지도 자연스럽게 알게 되실 것입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식사 이후에만 반복되는 변화는 단순히 우연으로 보기보다는 한 번쯤 의미를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이 소변 거품을 떠올릴 때 자연스럽게 연결하는 상황이 있습니다. 바로 아침이나 몸이 피곤할 때입니다. 하루를 시작하는 아침에는 몸이 덜 깨어있는 상태이고 피로가 쌓였을 때는 몸의 균형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그럴 때 거품이 더 생길 수 있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식사 이후에 나타나는 거품은 그 기준에 잘 맞지 않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덜 중요하게 받아들여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아침에는 거의 변화가 없다가 식사 이후에만 반복적으로 나타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패턴은 우리가 평소에 알고 있던 기준과 다르기 때문에 더 쉽게 지나치게 되는 특징이 있습니다. 사람은 익숙한 기준에 맞는 변화에는 민감하게 반응하지만 예상과 다른 방식으로 나타나는 변화에는 오히려 둔감해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식사 이후에만 나타나는 거품은 눈에 보이면서도 의미를 제대로 해석하지 못하고 그냥 지나가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하루 중 특정한 시간대에만 반복되는 변화는 몸 안에서 일정한 조건이 만들어질 때 나타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즉 아무 때나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상황이 만들어졌을 때 반복되는 반응일 수 있습니다. 이런 점에서 식사 이후의 거품은 단순한 일시적인 현상이라기보다 몸이 특정한 상태에서 어떻게 반응하는지를 보여주는 하나의 단서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물론 이 한 가지 변화만으로 어떤 상태를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이러한 패턴을 인지하고 있는지 여부입니다. 지금까지는 그냥 지나쳤던 변화라도 이제는 조금 더 주의 깊게 바라볼 필요가 있습니다. 식사 이후에만 반복되는
거품은 우리가 익숙하게 생각해온 기준과는 다른 패턴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현상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조금 다른 관점에서 몸의 반응을 바라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제 많은 분들이 잘 알지 못하는 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식사를 하게 되면 단순히 배가 차는 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몸 안에서는 여러 가지 과정이 동시에 진행됩니다. 섭취한 음식은 소화되고 분해되어 각각의 영양소 형태로 흡수되기 시작합니다. 특히 단백질이 포함된 식사를 한 경우에는 그 성분을 분해하고 다시 활용하는 과정이 활발해집니다. 이 과정에서 혈액 속에는 일시적으로 처리해야 할 물질의 양이 늘어나게 됩니다. 이때 중요한 역할을 하는 기관 중 하나가 바로 신장입니다. 신장은 계속해서 혈액을 걸러내며 필요한 것은 남기고 불필요한 것은 배출하는 일을 합니다. 식사 이후에는 이러한 과정이 더 활발해지기 때문에 신장이 처리해야 하는 부담도 일시적으로 증가할 수 있습니다. 물론 건강한 상태에서는 이 변화가 자연스럽게 조절되기 때문에 특별한 이상으로 이어지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특정한 상황에서는 이 과정에서 생기는 작은 변화가 소변의 형태로 나타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평소에는 나타나지 않던 거품이 식사 이후에만 반복적으로 보인다면 그것은 몸이 특정 조건에서 어떻게 반응하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하나의 신호일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 변화를 과도하게 해석하는 것이 아니라 그 패턴을 인지하고 있는지 여부입니다. 식사라는 일정한 조건 이후에만 나타나는 변화는 우연이라기보다 일정한 흐름 속에서 반복되는 반응일 가능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식후 거품은 단순한 현상으로만 보기보다 몸이 특정 상황에서 어떤 방식으로 균형을 유지하려 하는지를 간접적으로 보여주는 하나의 단서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식사 이후에만 반복되는 변화는 단순한 우연이라기보다 일정한 흐름을 가진 패턴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 부분을 조금 더 쉽게 이해하시기 위해 비슷한 경험을 하신 분의 이야기를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60대 후반의 한 분이 되셨습니다. 이분은 평소에는 특별한 불편을 느끼지 못하셨고 아침에도 별다른 변화가 없다고 생각하고 지내셨습니다. 하지만 식사를 하고 난 뒤에만 소변에 거품이 생기는 것을 여러 번 경험하게 되셨습니다. 처음에는 음식의 영향이라고 생각하셨습니다. 특히 국물이나 짠 음식을 먹은 날에 더 그런 것 같다고 느끼셨고, 그래서 일시적인 현상이라고 판단하셨습니다. 주변에서도 크게 걱정할 필요 없다는 이야기를 듣고, 그대로 일상생활을 이어가셨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이 변화가 한두 번이 아니라 식사를 한 뒤마다 반복된다는 것을 알게 되셨습니다. 아침에는 괜찮고, 식사 이후에만 나타나는 일정한 흐름이 있다는 점이 점점 눈에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이후 가족의 권유로 검사를 받아보셨고, 그 과정에서 신장 기능에 일부 변화가 있다는 설명을 듣게 되셨습니다. 크게 불편함을 느끼지 않았던 시기였기 때문에 본인도 예상하지 못한 결과였다고 합니다. 이 사례는 특정한 상태를 단정하기 위한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가 어떤 부분을 놓치기 쉬운지를 보여주는 예입니다. 겉으로 큰 불편이 없고 일상생활에 지장이 없다면 작은 변화를 쉽게 지나치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일정한 상황에서 반복되는 변화라도 그 의미를 깊이 생각하지 않으면 그저 습관처럼 받아들이게 됩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이러한 반복적인 패턴 자체입니다. 아무 이유 없이 나타나는 변화라기보다 몸이 특정한 상황에서 보내는 반응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실제 사례를 통해 보면 우리가 주의해야 할 것은 거품의 크기나 양이 아니라 언제 어떻게 반복되는지에 대한 흐름이라는 점을 알 수 있습니다. 이제 이 현상을 조금 더 쉽게 이해하기 위해 몸 안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연결해서 생각해 보겠습니다. 이 부분을 이해하시려면
신장을 하나의 필터로 떠올려 보시면 도움이 됩니다. 우리 몸은 식사를 하게 되면 섭취한 음식이 소화되고 흡수되면서 혈액 속의 다양한 성분이 일시적으로 증가하게 됩니다. 탄수화물, 지방, 단백질과 같은 영양소뿐 아니라 그 과정에서 처리되어야 할 물질들도 함께 늘어나게 됩니다. 이때 신장은 이러한 물질들을 계속해서 걸러내면서 몸의 균형을 유지하는 역할을 합니다. 필요한 것은 남기고 불필요한 것은 소변을 통해 배출하는 과정이 반복됩니다. 식사 이후에는 이 필터가 평소보다 더 많은 일을 하게 되는 상황이 만들어질 수 있습니다. 즉, 처리해야 할 양이 늘어나면서 일시적으로 부담이 커질 수 있는 환경이 되는 것입니다. 대부분의 경우 이러한 변화는 자연스럽게 조절되기 때문에 특별한 문제로 이어지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특정한 조건에서는 이 과정에서 생기는 작은 변화가 소변의 형태로 드러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식사 이후에만 거품이 반복된다면 그건 단순히 우연히 생긴 현상이라기보다 몸이 특정한 상황에서 어떻게 반응하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하나의 결과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 변화를 과도하게 해석하는 것이 아니라 언제 나타나는지를 이해하는 것입니다. 아침에는 괜찮고 식사 이후에만 반복된다면 그 자체로 하나의 패턴이 형성된 것이기 때문에 그 흐름을 인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렇게 신장의 역할과 연결해서 보면 왜 특정한 시간에만 변화가 나타나는지 조금 더 자연스럽게 이해하실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패턴을 더 정확하게 판단하기 위해서는 거품만 따로 보지 않고 함께 나타나는 다른 변화들도 같이 살펴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 몸은 하나의 신호만 따로 보내기보다 여러 가지 변화를 동시에 보여주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각각의 신호를 따로 보는 것보다 서로 연결해서 보는 시각이 필요합니다. 먼저 식사 이후에 유난히 졸림이 심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식사를 하면 어느 정도 졸릴 수는 있지만 유독 강하게 졸음이 오거나 일상에 영향을 줄 정도로 반복된다면 그 변화를 한 번쯤 기억해 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또 한 가지는 피로감이 오래 지속되는 경우입니다. 충분히 쉬었는데도 몸이 무겁고 하루 종일 기운이 회복되지 않는 느낌이 계속된다면 단순한 피곤함으로만 생각하지 않고 몸의 상태를 함께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밤에 여러 번 깨서 소변을 보는 경우도 있습니다. 나이가 들면서 어느 정도 변화는 있을 수 있지만 이전보다 횟수가 늘어나거나 수면을 방해할 정도로 반복된다면 생활 패턴과 함께 몸 상태도 함께 점검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이러한 변화들은 각각 다뤄보면 크게 문제처럼 느껴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그냥 지나치게 됩니다. 하지만 식사 이후 거품과 함께 이런 변화들이 같이 나타난다면 그때는 조금 더 주의 깊게 바라볼 필요가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의 신호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 신호를 함께 연결해서 보는 것입니다. 이렇게 전체적인 흐름을 이해하게 되면 내 몸이 어떤 상태인지 더 쉽게 파악할 수 있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식사 이후에만 나타나는 거품과 함께 나타나는 다른 변화들을 같이 살펴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렇다면 이제 이 패턴을 실제로 어떻게 확인할 수 있는지 조금 더 구체적으로 알아보겠습니다. 이 부분이 오늘 내용 중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고 보셔도 좋습니다. 왜냐하면 특별한 도구 없이도 일상 속에서 스스로 확인해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방법은 생각보다 어렵지 않습니다. 핵심은 식사 전과 식사 후를 비교해 보는 것입니다. 같은 날에 식사 전 소변과 식사를 마친 후 일정 시간이 지난 뒤의 소변을 차분하게 관찰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때 단순히 거품이 있는지 없는지만 보지 마시고 거품의 크기와 모양, 그리고 얼마나 오래 유지되는지도 함께 살펴보는 것이 좋습니다. 예를 들어
식사 전에는 거의 거품이 없었는데 식사 후에는 거품이 뚜렷하게 나타나는지 또 그 거품이 금방 사라지는지 아니면 계속 유지되는지를 비교해 보시면 도움이 됩니다. 중요한 점은 이 과정을 하루만 하고 판단하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 몸의 상태는 하루에 따라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며칠 동안 같은 방식으로 반복해서 확인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이렇게 반복해서 관찰하다 보면 우연한 변화인지 아니면 일정한 패턴이 있는지 조금 더 명확하게 구분할 수 있습니다. 만약 여러 날에 걸쳐 식사 이후에 비슷한 형태의 거품이 반복된다면 그건 단순한 일시적인 현상이라기보다 하나의 흐름으로 볼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이러한 비교와 관찰은 내 몸의 변화를 이해하는데 중요한 기준이 됩니다. 특별한 지식이 없어도 누구나 실천할 수 있는 방법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결국 중요한 것은 눈에 보이는 변화를 그냥 지나치지 않고 한 번 더 확인해 보는 습관입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지금까지의 내용을 정리하면서 왜 이러한 작은 관찰이 중요한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본 핵심은 단순히 소변에 거품이 있는지 여부가 아니라 그 거품이 언제 나타나는지 그리고 어떤 패턴으로 반복되는지였습니다. 특히 아침에는 괜찮고 식사 이후에만 반복되는 변화는 그 자체로 하나의 의미 있는 흐름일 수 있습니다. 이런 변화는 우연히 한 번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특정한 조건에서 반복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 시점과 패턴을 함께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많은 분들이 거품이 보이는 순간만 기억하고 언제 나타났는지는 크게 신경 쓰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단서를 놓치게 되는 경우가 생길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내용을 통해 거품이라는 현상보다 더 중요한 것이 그 변화가 나타나는 타이밍이라는 점을 이해하셨을 것입니다. 식사 전에는 괜찮고 식사 후에만 반복된다면 그 자체로 이미 하나의 패턴이 만들어진 것입니다. 이 패턴을 인지하는 것만으로도 내 몸을 바라보는 시각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물론 이러한 변화만으로 어떤 상태를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불안해하는 것이 아니라 필요한 시점에 한번 확인해 보는 태도입니다. 오늘부터는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단 한 가지만 실천해 보시기 바랍니다. 식사 전과 식사 후를 한 번만 더 비교해서 관찰해 보시는 것입니다. 이 작은 습관이 쌓이면 내 몸의 변화를 더 빠르게 알아차릴 수 있고 필요할 때 적절한 선택을 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건강을 지키는 방법은 특별한 것에 있는 것이 아니라 이처럼 일상 속에서 반복되는 작은 관심에서 시작됩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혼자만 알고 계시기보다 가족이나 주변 분들과 함께 나누어 보시길 바랍니다. 비슷한 고민을 하고 계신 분들에게 이 정보가 작은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작은 관심과 실천이 앞으로의 건강한 일상을 만드는 중요한 시작이 되길 바랍니다.